멘트. 감수성이 잘 발달해서 그것이 남보다 예민하고 또 유연한 사람이 시를 쓸 수 있는 계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수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가 시인의 과제입니다.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도 고정관념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난생 처음 바라보듯 바라봐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선하고 신기하게 느끼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동심이 시심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기시 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방시까지 써보았지만은 아직도 시 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시면 이번에는 일기시를 권해드립니다. 글쓰기를 어렵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일기 쓰듯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을 키우고 글쓰기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세요. 즉 짧은 글일지라도 자기의 일상을 쓴 글을 읽어보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다는 그 자부심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일기시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되 시 형식을 빌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한 편씩 완성시키고 보면은 커다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기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 대신 제목을 먼저 정하고 행과 연을 구분해 가면서 쓰십시오. 주제는 매일 일과에서 특별한 사건이거나 감동받은 내용을 쓰되 아주 짧게 쓰면 됩니다. 일기시를 습관화하게 되면 우선 문장 실력이 늘어나고 시를 쓸 때도 자연스럽게 시구가 풀려나갑니다. 또 좋은 점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전망과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혜인 시인의 병상일기를 감상해 봅시다. 병상일기, 이혜인.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포기했다가 혼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싶고 아무 약도 안 먹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해본다. 겉으론 태어난 척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 부럽네. 그러나 이 한 번쯤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한다.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할 때가 생각나고 또 건강하게 사는 남들이 부럽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은 지겹게 먹어야 하는 그 약 먹기, 하루도 약을 안 먹고 보내고 싶어지죠. 우리는 이 병상일기를 통해서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주 평이한 어조로 일기시를 한번 써봅시다. 참고로 인터넷에 올라온 일기시 몇 편을 여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은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 오는 날 톡톡톡 비가 내리네. 방글방글 웃으며 문을 두드리듯 빗방울 타고 오시나 바람 타고 오시나 너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 어찌 알고. 동요죠. 이렇게 동요 쓰듯 써도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의 일기시죠.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빗방울이 문을 기다리듯 기다리는 내가 문을 두드려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빗방울이 내리듯 바람이 불어오듯 그 편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비 오는 날의 상념을 일기시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편 더 볼까요?
제목은 나를 찾는 날.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과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변화해 가는 나를 찾는 날. 나를 찾는 날이라는 그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남들과 어울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삶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예, 이렇게 일기시를 써보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목, 잊고 사는 게 참 많다. 연말이 되면 새해 다이어리를 고르던 설레임, 성탄절이 다가오면 고르던 편지이지,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보던 호기심, 할 일 없는 4시간여 동안 오랜만에 즐겨보는 여유로움인데 어색하기만 느껴지는 감정, 참 바쁘게 살아왔고 너무 잊고 살아왔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지만 가끔은 내가 잊고 살았던 걸 해보고 싶곤 하다. 예,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뒤로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연말이나 성탄절이면 카드를 고르던 그 옛날의 추억마저 잊고 산 지 오래지요. 그래서 모처럼 서점에 들려서 잊고 살았던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물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은 한 번쯤은 여유를 부리며 옛날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추억이 서린 일기시 한 편씩 써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쓴 일기와 일기시는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일기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X월 XX1 종로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옛날 동료인 한 선생을 만났다. 오랜만인지라 그냥 헤어질 수 없어 광장시장 먹자골목으로 들어가 순댓국집에 자리를 잡았다. 순댓국 시켜놓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은 일기입니다. 자, 이 일기를 가지고 제목을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순댓국집 해도 되고 그냥 순댓국 해도 되고 막걸리 해도 되고 광장시장 해도 되고 종로 골목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붙여서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기시는 좀 독특합니다. 일기시로 쓰긴 쓰되 우리의 전통적인 시조로 써보세요. 시조 쓰는 법도 익히고 또 시 쓰기도 숙달시키기 위한 일거양득의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시조 형식부터 알고 시조를 써야 되겠죠. 이 시조 형식은 3, 4조를 바탕으로 한 음수율을 취하는 3장, 6구, 45자 내로 이루어진 평시조가 바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조 구체적 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이 고시조에서 평시조 기본 형식을 따온 것인데 봅시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이 시조는 사육신인 성산문의 시지요. 자, 그럼 먼저 이 시조 기본형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이게 초장이지요. 그 초장을 보니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할 때 이 몸이 석자, 죽어가서 너그자, 그렇게 3, 4가 되고 또 무엇이 될꼬 하니도 또 3, 4가 되죠. 그래서 3, 4, 3, 4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몸이 죽어가서 이 두 음보를 한 구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될꼬 하니 여기 두 음보를 또 한 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장이 두 구가 되어 있죠. 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봉내산이라는 한 음보, 제1봉해라는 한 음보가 3, 4니까 이게 제3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여기도 3, 4로 될 수도 있는데 낙낙장송은 네 글자 지우니까 4, 4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는 더 많거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 4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음보가 또 4구가 됩니다. 그래서 3구, 4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장이라고 하는데 백성이 만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종장은 3, 5, 4,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설이 3이죠. 그 다음에 만건곤할제 5지요. 3, 5. 독야청청 4, 하리라 3.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음보 백설이하고 만건곤할제가 한 구로 돼가지고 5구가 됩니다. 독야청청 하리라 할 때 4, 3이 두 음보가 합해져서 한 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으로는 초장, 중장, 종장이 되고 구로는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가 됩니다. 그래서 3장 6구. 그리고 전체 글자는 약 45자 내외가 된다. 이것이 이 시조 기본 형식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키만 하면 돼요. 이 초장, 중장, 종장이 우리 자유시로 말하면 한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연으로만 된 시를 가리켜서 단시조, 평시조 혹은 단형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시조가 여러 개 모인 시는 연시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기시는 이렇게 단시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 형식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제목을 광장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단시조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광장시장, 치열한 외침소리, 뒤엉킨 먹자골목, 족발을 툭툭 써는 아줌마 세월 뒤에서 하루의 노곤한 삶을 막걸리로 풀고 있다. 자, 이렇게 일기시 중에서도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제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시조로 고쳐 쓰는 거죠. 자, 일기시를 몇 편 더 써볼까요? 다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쓴 일기시입니다. 한가위, 초승달 흔들리며 키워온 꿈 한 조각, 드디어 보름달로 차올라 벅찬 만월, 날마다 오늘만 같아라 이지러지지 말거라. 자, 마지막으로 가을에 비가 와서 가을비라고 제목을 붙여서 일기시를 적어봤습니다. 가을비, 오늘 또 속절없이 가을비는 내리는데 내 곁을 아직 못 떠난 추억들 일어서서 창문을 두들기면서 그날처럼 울고 있네. 예, 옛날에 어떤 추억을 상상하면서 쓴 가을비에 대한 일기시였습니다. 이렇게 시조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상에서 보듯이 저는 매일매일 일기시를 시조로 쓰면서 글 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시를 쓰면서 시 쓰는 습관도 들이고 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보십시오.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